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그 세 번째 시간,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의 건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활동한 구의 건널비 실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의 모양을 갖고 있었던 귤을 이용해서 건널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귤을 반으로 잘라서 그 단면인 원을 그리고 귤의 껍질을 원 몇 개에 채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원 4개를 그렸을 때 귤의 껍질이 모두 채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했던 이유는 원기둥의 건널비, 원뿔의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펼쳐서, 즉 전개도를 그려서 건널비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구의 건널비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전개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면으로 피는 작업을 했던 게 바로 귤의 껍질을 조각조각 내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곡면을 살짝 작은 조각조각들로 나누어서 평면처럼 보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즉 곡면을 평면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거다. 자, 이를 통해서 귤의 건널비, 즉 구의 건널비를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구의 건널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의 건널비는 귤의 단면, 즉 원의 넓이죠. 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귤을 반으로 잘라서 따라 그린 원. 그게 바로 귤의 단면이고 원의 넓이가 된다. 자, 이 원의 넓이를 몇 개를 채웠다? 4개를 채웠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귤의 껍질, 즉 구의 건널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계속 귤의 단면 곱하기 4는 귤의 껍질이다 라고 기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귤의 단면은, 즉 원의 넓이는 앞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 된다.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의 건널비를 정리를 해보면 원의 넓이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4 파이 r 제곱이 되는 것이다. 숫자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앞으로 온다. 그래서 4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돼서 4 파이 r 제곱이 된다. 즉 원의 넓이를 4번 곱한 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인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의 그릇. 자, 즉, 이 첫 번째 원기둥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다? 밑면이 원이고 그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높이가 지름의 길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높이는 2r이 되는 거죠. 지름은 반지름의 2배이다. 그래서 높이가 2r일 때, 자, 이 원기둥 모양의 그릇과, 자, 이 그릇에 꼭 맞는 구가 존재할 때, 꼭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면인 원의 단면과 같은 구가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지금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지금 여기가 꼭 맞죠? 그래서 즉 어때? 요 원의 단면이 같다. 밑면의 원과. 자, 이렇게 꼭 맞는 구가 있을 때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원기둥 안에 준비된 구를 넣었다가 끝까지 푹 넣었다가 뺐을 때 물이 이만큼 남게 되는데, 자, 이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는 2r이었어요. 2r이었죠? 그러니까 이 원기둥의 높이의 몇 배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원기둥의 높이는 그림에서도 살짝 알 수 있듯이, 자, 물이 얼만큼 없어진 거다? 2대 1이라고 했을 때,
3분의 2만큼 사라졌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의 3분의 1배가 된다. 남아있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몇 배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원기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구를 넣었다가 뺐더니 물이 3분의 1만큼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물이 빠진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피가 구의 부피와 똑같겠죠? 물이 흘러 넘친 것만큼 구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배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과 구가 주어져 있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r, 즉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의 반지름도 r이 되는 거죠. 그림에서처럼.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는 지름의 길이와 같다. 즉 r 더하기 r, 이 r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구의 부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가 있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에 뭐를 곱한 거다? 3분의 2를 곱한 거다. 왜냐면 물이 3분의 2만큼 밖으로 빠져나갔다. 3분의 1만큼 물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구의 부피는 3분의 2만큼 나간 물의 만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를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밑넓이는, 자, 밑면을 살펴보면 밑면이 원이죠? 자, 원의 넓이가 밑넓이가 된다. 자,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자, 높이는 지금 지름의 길이와 같았다. 그래서 2r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최종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분의 2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자, 숫자인 3분의 2와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r 제곱과 r을 정리해주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세제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 r 세제곱에 3분의 4를 곱한 것과 같다. 자,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4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